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30일 최병문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초선들 더민초라는 데에서 국정마비, 그걸 제가 입법내란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그 경고를 하고 나선 뒤에 오늘이 이제 그 시한입니다. 30일까지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재탄핵을 하겠다. 그 다음에 국무위원 연쇄 탄핵을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연쇄 탄핵 과연 가능할 것인가?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이 퇴임하는 날이 4월 18일입니다. 지금 오늘부터 내일부터 따지면 19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9일 동안에 지금 연쇄 탄핵, 그러니까 연쇄 탄핵이라는 건 이런 뜻이거든요.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한덕수 대행을 탄핵하면 이주호 교육부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은혁 임명하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주호 권한대행이 임명 안 한다. 그러면 임명하면 뭐 얘기 끝나는 거지만, 임명 안 하면 그러면 이주호 교육부 총리를 또 탄핵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아마 제 기억에는 뭐 통일부 장관일 거요. 통일부 장관이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합니다. 그러면 또 통일부 장관을 향해서 임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제 통일부 장관이 또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임명 안 하면 또 탄핵을 하게 되겠죠. 자, 이게 연쇄 탄핵입니다. 근데 이 연쇄 탄핵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지금 시간이 19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19일 동안에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은요, 제기를 해서 국회의안과에 접수를 해서, 그 다음에 여야 협의를 거쳐서, 뭐 협의는 안 거친다고 치고 본회의에 보고를 하면,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24시간은 지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안을 만약에 내일 그냥 전격적으로 결정을 해서 본회의에 보고를 한다. 물론 본회의가 내일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 거기에 협조할래. 민주당 본색을 드러내서. 그래서 내일 본회의를 갑자기 연다. 그럼 뭐 국민의힘은 당연히 반대하겠죠. 그래서 밀어붙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경우라도 표결은 4월 1일, 뭐 내일 예를 들어서 오후 2시에 본회의 보고한다고 한다면 4월 1일 오후 2시 이후에나 표결이 가능합니다. 뭐 표결하면 무조건 당연히 되겠죠.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민주당 의원들은 그냥 뭐 무조건 가표를 던질 테니까 되겠죠. 그럼 재탄핵해서 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또 직무정지.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로 또 넘어가게 되고요. 뭐 헌법재판소에 가서야 뭐 헌재에서 이거 뭐 결정 뭐 금방 안 할 테니까 뭐 일단 넘겨서 직무정지가 목표 아닙니까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미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본회의에 보고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회의를 또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소추를 해놓고 마은혁을 임명하라고 최상목 대행한테 적어도 시간을 한나절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우스워지는 거죠. 그 역풍을 과연 감당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고 나서 또 24시간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또 시간 잡아먹죠? 근데 한나절 만에 뭐 오전까지 임명하라, 오후까지 임명하라, 몇 시까지 임명하라, 이런 모습들이 이제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칠 것인가. 왜냐하면 정치는 국민을 보고 하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야, 저 민주당 미쳤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 이거 추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를 매일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아무리 민주당 본색이라고 할지라도 과연 매일 국회를 오로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고 가결시키기 위해서 매일 예정에 없는 국회를 연다. 그것도 아마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비판 여론 대단히 많이 나올 거예요. 세상에는
대한민국에는 민주당 지지층만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도 있고요. 또 중간지대의 사람들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여론조사 같은 데서 응답했던 사람들도 야 그래도 이건 심한 거 아니야? 이게 무슨 탄핵이 군사작전이야? 이건 뭐 상대방 초토화시키려고 하는 거야? 아니면 국가를 마비시키려고 하는 거 분명하잖아. 거기까지는 동의할 것이다. 근데도 그거 무시하고 민주당이 추진할 수 있을까? 뭐 하여튼 저는 회의적인데 어쨌든 이렇게 하나하나씩 계속해서 탄핵을 한다고 할지라도 중간에 휴일도 있고요. 휴일에도 강행한다? 그렇더라도 19일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런 거죠. 이 줄탄핵, 연쇄탄핵에 대한 역풍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19일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런 거고요. 만약에 정말 최악의 경우 몰려서 예를 들어서 4월 한 15일쯤에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했다. 그러면 17일에 또는 18일에 마은혁 후보자 참여시켜서 탄핵 인용? 글쎄, 헌재 재판관들이 아무리 편이 갈려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 김형두 재판관 같은 경우는 중도라고 하는데 이런 부당한 모습을 보고 탄핵 인용 쪽에 손을 들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런 의문도 듭니다. 어쨌든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연쇄 탄핵은 시간상으로도 불가능하다. 명분 이런 거 다 제쳐놓고 불가능하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딜레마일 겁니다. 초선 강경파들이 계산 없이 일단 질러놨는데 이제 지도부가 만약에 그걸 수용하려면 그런 것도 저런 거 다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거는 탄핵소추고. 자, 이렇게 했을 때 과연 4월 18일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할 때까지 가능하냐? 가능하다는 판단이 들어서야 버튼을 눌러서 국민들이 정말 반대 시위에 나서더라도 우리는 한다. 우리는 무조건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만 되면 된다. 근데 될까? 그게 과연? 그런 상황에서 이걸 지금 할 수 있을까? 시간상 안 된다 이거죠. 시간상. 이런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나씩 탄핵하는 거는 이렇게 시간상 안 되니까 그러면 일괄 탄핵해버리죠. 한꺼번에. 자, 여기에 또 딜레마가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과 예를 들어서 이제 4월 초에 대통령 한덕수 대행 재탄핵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국무위원들을 하나하나씩 하지 않고 그냥 다 탄핵해버린다. 그러면 이제 국무회의가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한덕수 대행 쪽에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 그 다음에 의결정족수를 이제 현재 과반수 3분의 2, 여기서 좀 완화해서 2명 이상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놔서 대비책을 세울 것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좀 전에 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더라도 국무위원을 0명으로 만들어버리면 국정마비는 불가피한 거죠. 0명으로 만들면. 자, 그런데 여기에 또 딜레마가 있다는 거죠. 0명으로 만들면 마은혁을 임명할 사람이 없어집니다. 마은혁을 임명할 사람. 헌법 제111조 제2항에 보면요. 헌재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임명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통령이 임명하지 못할 경우 어떻다 이런 거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도 그거 없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없다는 얘기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사람도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은혁을 임명할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마은혁을 누가 임명합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 초선들 이런 사람들은 국가의전서열 2위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임명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그런 법을 만들어 놨죠? 그건 법에 없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임명해서 헌재로 보내보시죠. 한번 어떤 일이 벌어지나.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대통령이 임명 안 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임명한다? 이건 월권도 아니고 무권이죠. 무권. 권한이 없는 사람이 종이 쪼가리 하나 준 겁니다. 임명장이 아니고요.
그거 가지고 헌재 재판관에 나 헌재 재판관입니다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뭐 문영배, 이미선 이런 사람들은 아 어서 오세요 재판관으로 임명된 거 축하드립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다른 재판관들은 당신이 누군데 여기 지금 들어와서 회의에 참석하려고 하십니까? 나 우원식 국회의장한테 임명받은 사람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임명권이 있습니까? 아, 뭐 대통령 권한대행이 없어서 그건 당신이 자발적으로 지금 뭐 임명장 들고 와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 임명장은 휴지입니다. 법률상으로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 자체가 없도록 만들어버리면 마은혁을 임명할 사람이 없어진다. 그 마은혁 임명은 영원히 물 건너가는 거죠. 거기다가 이 모든 것의 전제는 그러니까 헌법을 바꾸기 전에는 안 된다. 헌법을 뭐 며칠 내로 바꿀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또 헌법재판소법을 바꿔서 국회의장이 임명 가능하도록 한다. 또 이런 황당한 주장이 무의미한 얘기입니다. 헌법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그 하위법에서 그 대통령의 임명권을 박탈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거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임명한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일단 헌법재판소법을 바꿔서 그냥 누가 임명하도록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것만 가지고서 일단 헌법재판소를 가동을 시켜서 뭐 탄핵을 인용한다. 글쎄 가능할까요? 그러면 다른 헌법재판관들이 다 동의하고 할 수 있나요? 이거는 그냥 쿠데타입니다. 쿠데타. 불가능해 보인다. 헌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임명권을 배제하는 하위법을 만들 수가 없다. 그게 바로 친민주당 성향의 김필성 변호사인가요? 이 사람이 얘기한 내란죄 구속 요건이 될 수 있다. 아니 친민주당 성향의 변호사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중도층 사람들이 여기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건 뭐 법논리상 뭐 어떤 상식을 들이대도 안 되는 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딱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 명 한 명씩 탄핵하자니 시간이 없고 한꺼번에 하자니 마은혁을 임명할 사람이 없고 민주당의 묘수가 있을까요? 없죠. 상식을 찾는 것이 묘수일 수가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기에서 이런 걸 추진하는 과정의 여론 역풍. 글쎄, 그렇게 되면 뭐 그냥 끝나버린 민주당에 대한 지지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 외에는 없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 딜레마를 민주당이 상상이나 하고 있을까? 의문이 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